자, 네. 6월이 한 주 남았죠, 그쵸? 떨립니까? 예, 떨려야 정상이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6월 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6월이 끝이 아니에요. 평가원이 내는 첫 시험이긴 하는데, 지금 이 시험을 기점으로 이제 바뀌고도 바뀐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새로운 신유형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스타일과 공부법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뭐 이렇게 뭐 못했나 잘했나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힘내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 요즘 너무 힘든 것 같죠, 그렇죠? 지금이 제일 힘들 때예요. 처음에 1월 달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이게 계속 갇혀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뭔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의지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감정 자체가 잘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충분히 그랬던 때가 있고 하는 거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되게 긍정적인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쓸 거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제가 이북을 썼었어요. 인터넷으로 쓰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노을이라고 제 소설을 이제 약간 왕따 관련된 소설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검은 노을이 검으니까 약간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제 자아가 좀 어둡고 제가 약간 뭔가 약간 다운된 거 저는 그 자체를 되게 소중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공부를 할 거면 항상 긍정적이 좋습니다. 다 잘 될 거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제가 정현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요. 좀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만약에 남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딱 와가지고 아 되게 잘생겼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때요? 겁나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 공부 잘 될 거 아닐까요? 아 또 설렐라나? 공부가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텐션이 올라온다고 해야 될까요? 긍정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잘 될 거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몸이 약간 가벼워져.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돼. 좀 약간 의욕적이게 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큼은 그런 좋은 마음 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5번 해볼 건데요. 자, 순서 문제는 제가 이 세 가지 스킬을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 색깔론. 벗 뒤에는 흐름이 바뀐다. 그리고 벗이 없으면 흐름이 똑같다. 두 번째 뭐였죠? 응집성, 세 번째는 응집성. 응집성이라 해가지고 재진술과 응집성을 이제 구분하는 걸 이제 배웠었어요.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제에다 플러스 소재까지 비슷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 하지만 소재에 대한 표현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근거론이라고 해가지고 cat, cat 이렇게 약간 정관사로 이어지는 거, 또 this, it, 그리고 뭐 연결사 같은 거, so, hence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를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항상 떠올리고 실제 문제 풀 때도 그런 거를 계속 떠올려 봐야지 실제 문제 속에서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수업 들을 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듣지 뭐.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하기 힘듭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볼 테니까요. 주어진 문장을 읽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게 어디로 연결될 것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오염이죠, 그쵸? 이 pathway라고 하면 경로예요. 오염 경로인데요. 처음으로 알려진 어떤 그 케이스 하면 조건 사례죠, 사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처음으로 알려진 사례인데요. 아웃브레이크 하면 어떤 사건의 발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의 첫 케이스에 있는 오염 경로. 근데 여기서 동사인 줄 알았는데 동사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도 또 묶여가지고 꾸며주는 거예요. 자, 수입된 망고와 연관된 뭔가 사건 발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오염 경로. 이것은 특히나 역설적이다라고 했어요. 뭔 소리지? 지금 망고밖에 이해가 안 돼. 망고가 무슨 오염됐나? 그 오염 경로가 있는데 역설적이라고? 역설적이란 건 뭐야?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역설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1999년에 78명의 사람이 있는데 13개의 미국 주에 아프게 되었다. 자, 흔한 요 스트레인은 단어 몰라도 되는데요. 뜻은 변종이에요, 변종. 네, 살모넬라 엔테리카라는 어떤 그 세균이 있나 봐요. 그런 세균의 어떤 변종으로부터 온 질병이 걸렸다, 아프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5명의 어떤 환자들은요, 입원을 했고 2명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어떤 감염되는 어떤 망고 때문에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뒤에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사람 아픈 거에 대한 내용 나오면 돼요. 사람이 아프다. 또 이유가 뭐였다. 아니면은 그 사건을 조사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는 제 예측이 잘 안 되고 그냥 아픈 거에 대한 얘기 나오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B와 C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잠 지우개가. B부터 읽어볼게요. 첫 문장 읽어볼 겁니다. 자, 조사자들은요, 이 트레이스 하면 추적하다예요. 망고를 다시 어디로? 어떤 그 농장이죠. 그렇죠? 브라질에 있는 농장으로 망고를 추적해 간 거예요. 조사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문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조사자가 반응한 거죠. 그렇죠? 자, C를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이 조사자들은요, 발견했대요. 대절이 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dip이라고 하는 건 담그다예요. 자, 망고를 담그는 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거. 자, then 그리고 나서 submerge 또 담그는 거예요. 또 그 망고들을요, 시원한 물에 담그는 거. 뭐 하기 전에? 패킹. 포장하기 전에. 자, 시작했다. initiate가 여러분 롤 해봤지 않습니까? initi한다. 시작한다입니다. 시작하다. 자, 과정을 시작한다. 그 과정 안에서 과일 내부에 있는 가스가 contract, 응축되는 거예요. 단어 겁나 어렵네요. 그렇죠? 지금 문장 계속 길어지죠. 그렇죠? 자, draw인은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써드릴게요. 받아들이다. 자, 뭘 받아들이냐면 오염된 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뭔가 이 망고를 먹었을 때 아플 만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가스가 응축돼 가지고 뭔가 오염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조사자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대절은 결과 맞습니까? 발견한 어떤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 맞습니까? 그럼 결과라고 봐요. 자, 그럼 결과라고 보면은 지금 B와 C에 우리는 순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용 다 파악하는 거 아니니까 둘 중에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 B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추적이 먼저잖아요. 발견은 뭔가 어떤 사건 해결 이거고, 추적은 사건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가 먼저인 거예요. 자, B가 먼저 잡고 B를 이제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A와 C의 첫 부분 비교해야 됩니다. 자, B를 다 볼게요. 여기. 자, 그대로 발견했다. 오, 추적했으니까 발견했겠지. 자, 뭘 발견했냐면요. 놀랍게도 어떠한 유럽인이냐면요. 그 망고를 먹었던 유럽인도 같은 농장에서 흘러나온 망고를 먹었던 어떠한 유럽인들도 감염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미국인들은 감염이 됐고 죽기까지 했고 유럽인들은 감염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조사자들은요. 디듀스 하면은 추론하다예요. 추론하다. 자, 뭘 추론했냐면 대절을 추론했는데요. 자, 망고. 자, 데스틴. 이거 운명이라는 뜻인데 저 처음에 볼 때 운명이라고 해석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스틴 4라면요. 어디 행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디 미국 행. 어디 행인. 이런 뜻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미국으로 갈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자, 미국으로 갈 운명인 망고들은요. 아마도 흡수했다라고 추정했다는 거죠. 자, 마이크로브 하면요. 세균이라는 뜻도 있고요. 미생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흡수했습니다. 결과로 뜨거운 물 처리의 결과로 이거를 열탕 처리라고 하는데 일단 뜨거운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 처리 사용되어지는 자, fire off 하면요. 퇴치하다예요. 그리고 fruit fly 하면요. 이게 과실파리라고 합니다. 과실파리를요. 쫓아내기 위해 사용되어진 뜨거운 물 처리의 결과로 세균을 흡수했다라고 추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처음에는 추적했다라고 했고 유럽 애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온 게 열탕 처리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열탕 처리에 대해서 A번은 처리라고 받고 있고 C번은 하지만 또 발견한 사실이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야겠어요? 네, A가 나올 것 같잖아요.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만약에 해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포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뜨거운 물이 나와요. 맞아요? 뜨거운 물이 뭔가 또 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 또 오염시킨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읽어보고 신중히 판단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 읽을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A를 달고 C를 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A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 처리, 그겁니다. 그 처리는요, 요구한다, 만족시킬 것을 이 미국의 어떤 기준을 어떤 기준이냐면요, bar 하면은 금지하다예요. 금지하다. 자, 금지하는 기준이에요. 뭘 금지하냐면요, 이 produce 하면은 명사로서 농산물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이 carrying, 운반하는 것, 지중해에 어떤 과실파리를 휴대하고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기준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열탕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 처리가 열탕 처리라고 하면은 이것은 과실파리를 쫓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네. 다 볼게요. 자, 대시 있으니까 부연 설명이에요.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면 유럽인들은 부과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유럽인들이 왜 안 죽었죠? 그쵸, 저 처리 안 해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좀 궁금증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실파리를 퇴치하는 건데 퇴치한 미국인들은 죽어나가고 퇴치를 안 한 유럽인들은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농부들은요, 채택해왔대요. 열탕 처리를요,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자, 암을 유발하는 페스티사이드 하면 살충제 같은 거예요. 농약 이런 거죠. 그렇죠? 이거를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한 이 살충제 사용이냐면, 과실파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퇴치하기 위한 살충제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탕 처리? 열탕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는 것이 문제를 발생시킨대요, 안 시킨대요? 발생시킨다 그랬죠. 뜨거운 물에 넣는데 뜨거운 물에 넣은 다음에 또 차가운 물을 넣으니까 가스가 응축돼 가지고 오염된 물을 받아들였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됐어요? 여기는 열탕 처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것은 열탕 처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열탕 처리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까 여기 읽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포장전에 찬물 넣으니까 가스가 응축이 돼가지고 오염된 물을 받아들이게 됐다. 까지 됐으니까 지금 답은 뭐가 돼야 돼요? BAC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우리가 푸는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소 같은 게 나오니까 막 소댄 나오니까 이거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막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소가 따로 부사고요. 이 스텝이 주어인데요. 주어를 꾸며주는 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네. 여기까지. 그렇죠? 잠깐만요. 네. 자, 볼게요. 자, 이 스텝은요. 여기서 뜻이요. 조치란 뜻이에요. 어떤 조치냐면 이 농부들이 취했던 조치예요. 우리 예를 들어 take an action, take a step 이렇게 수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하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거고요. 뭐 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냐면 clear, 없애기 위해서 망고에게서 곤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없이 이 칼시너진 하면 이게 뭐죠? 이 뭔가 살충제 같은 거예요. 아까 페스티사이드는 똑같은 겁니다. 발암물질인 어떤 그 살충제 같은 거에 사용 없이 얘네를 퇴치하기 위해서 썼던 조치라고 하는 거죠. 이 조치가 무슨 조치죠? 그렇죠. 열탕 처리. 예. 살충제를 쓰지 않고 과실파리를 퇴치하기 위해 사용한 게 열탕 처리인데요. 그 열탕 처리가 궁극적으로 제공했다. 입장권을 병원균에 대해서 입장권을 제공했다. 무슨 말이에요? 병원균이 들어오게 했다. 됐죠? 여기 해석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분 드릴 테니까 해석해주세요. 시작!
됐어요? 자,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이 구조 분석 해보겠습니다. 주어죠? 조사자들이 추론했다. 대절인데요. 이 대절은 이 대신 접속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끌고요. 자, 망고는 망고인데 실제 동사가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부터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로서 꾸며주는 겁니다. 자, US행, 미국행인 망고들이 아마도 부사, 흡수했다. 세균을 결과로서 어떤 결과냐면 뜨거운 물 처리의 결과로서. 근데 이 처리가 어떤 처리냐면 사용된 처리죠. fire up, 퇴치하기 위해서. 과실 파리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렇게 제가 하는 강의가 있어요. 여기 들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이 강의를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새로운 학생한테 했거든요. 6주 동안에 빨리 이제 끝내주겠다고. 근데 이 수업을 듣는 친구가요. 자기가 들어본 영어 수업 중에서 제일 좋았대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죄송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하지만 조사자는요, 발견했다. 대절 발견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주어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일단 얘가 주어로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쭉 보니까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럼 이쪽을 우리가 이 분사구문으로 빼버리고 이쪽을 주어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담그는 거, 망고를 담그는 거,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는 분사구문이에요. 그걸 또 담그는 거예요. 차가운 물에요. 포장 전에 담그면서. 그렇게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은 시작한다. 과정을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니치 제가 해석 방식 잘 알려드렸죠? 1번 요거, 2번 뒤에, 3번은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 그래서 과정은 과정인데 그 과정 안에서 가스. 자, 가스도 좀 꾸며주는 게 있죠? 과일 내에 있는 가스가 응축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분사구문이에요. 자, 들어있는 제가 받아들이다라고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염된 물을 받아들이면서. 이해됐어요? 되게 말이 엄청 길잖아요.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보통 실험 과정 같은 게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볼게요. 36번. 자, 문장 삽입이에요. 자, 보면은, 주어진 문장이 되게 짧아요. 보통은 좀 깁니다. 길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되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일단은 지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것은 아주 뭐와 같다. 우리의 뇌, 당신의 뇌가 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매우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요, 얘 하나예요. 네. 그것이 뭘까? 그리고 잘 보세요. 물어볼게요. 자, 이것이 뇌가 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like라고 하는 이 전치사 같은 걸 봤을 때 that은 뇌에 관련된 걸까요? 뇌에 관련된 비유일까요? 비유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얘는 얘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철수의 행동은 강아지가 뭐 적을 물어뜯는 행위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주제는 똑같아요. 추워요? 괜찮아요? 저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껐다가. 바람 세게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이크죠, 그쵸? 괜찮아요? 네. 어찌됐건 이런 비유의 표현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뇌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뭔가 다른 애가 해야 돼. 근데 그 다른 애 뒤에 나와야 돼요? 앞에 나와야 돼요? 이 문장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았잖아요. 대명사를 받았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 뇌가 하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뇌와 어떤 다른 소재이지만 같은 내용 가지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 뒤에는 뇌에 대한 얘기 나오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긴 뇌가 나와야 되고 얘는 뇌와 관련된 비유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네, 그냥 가면 이제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딱 그게 한 문장 나오거든요. 딱 한 문장 나와요. 여기서. 물론 이 문제가 쉽다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태형 보여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 가볼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아, 이 뇌랑 비유, 뇌에 대한 비유다
이거 바로 발견할 수 있으면 찍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자, 너가 자 think of A as B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A를 B로 간주하다예요. 그래서 너의 뇌를 너의 어떤 유전자의 어떤 산물로 간주하는 동안에 또는 간주하는 반면에 자, 그 다음 요게 지금 여기 as 뒤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나온 게 있어요. 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뇌를 고려한다고 하는 거죠. 또 자라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너가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향받지 않는 너의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뇌에 대한 비유가 살짝 나오긴 했는데 유전자에 대한 산물 여러분 유전자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쵸? 만약에 환경과 유전자 비교한다면 유전자는 안 변하는 축에 속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대놓고 얘기했어요. 대개가 변하지 않는 그리고 특정 나이까지는 자라지만 그 다음에 영향받지 않는 지금 뇌에 대해서 앞부분은 변화되지 않는 이런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현실은요. 대절이래요. 너의 뇌는 항상 변화의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Y는요. 반면에일까요? 동안에일까요? 반면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변한다 했거든요. 지금 변한다 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필자가 W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하지 않는다예요? 변화죠, 변화. 왜냐하면 위에는 종속절, 아래는 주절이니까요. 주절에서 변한다 했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죠.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that은 뇌와 비슷한 주제인데 다른 소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변한다고 하겠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변한다고 찍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소스가 될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자, 여기 in addition to 하면요.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입니다. 자, 묶어볼게요. 자, 모든 기능 이외에도 너의 뇌가 자, orchestrate. 요게 단어가 좀 짜증납니다. 네, 이게 오케스트라 이거 무슨 이게 악단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동사할 때 조직하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해석할 때 잘 기억 안 납니다. 네.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를 안 해오니까 잘 안 나요. 대충 따라 맞추는 거예요. 자, 너의 뇌가 조직하는 어떤 작용 이외에도 자, 이것은 뇌겠죠. 그쵸? 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뇌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집을 치워버리는 능력 가지고 있대요. 제거하는 연결고리를요. 뭐와 뭐 사이에? 뇌세포들 사이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들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는 뇌가 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영? 새로 막 생기는 거야? 막 싹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제거의 어떤 그 느낌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쓰지 않는 거 싹 정리해. 오늘 쓰지 않아서 싹 정리해. 이런 느낌 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상상해라. 자, 이미진 다음에 보세요. 여기 솔직히 이 두 가지 경우 가능한데요. 제가 저번 시간인가? 이거 이미진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잘 보세요. 이게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명령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if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올 때가 있고 if 다음에 주어 동사 하나만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if절은요. 부사절로서 쓰일 수도 있고 명사절로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위에 거는 부사절일까요? 명사절일까요? 부사절. 아래 거는요? 네. 모르시면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필기해주세요. 네. 요때는 부사절이고요. 요때는 명사절이에요. 왜 이게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대시 들어가면은 뒤에 하나의 문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뒤에 하나의 문장이 있으니까 여기 if절이 들어갈 수 있다. 왜냐면 부사절은 문장 성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래쪽처럼 이렇게 if절만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때는 요 자체를 명사절로 판단해서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구조만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나는 이 구문을 좀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월요일에 오세요. 2시부터 4시까지. 네, 여기 강의 들으시면 무료로 듣게 해줍니다. 자, 일단 요 if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부사절일 때는 마냥 뭐면 라면이에요.
요 if 절일 때는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아시면 적지 마세요. 인지 아닌지고 뭐뭐라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명사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쭉쭉쭉 여기 분사구문 끝. 딱 분사구문인 거예요. 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래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상상해봐라. 너의 어떤 이 옷장이죠, 그쵸? 옷장이요, 치우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 스스로. 옷장 스스로 치워버리는 거를 치워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상상해봐라. 뭐 하면서? 자, dispose 하면요, 치우다라는 뜻이에요. 또 똑같은 말이죠. 자, 치우면서, 모든 옷가지들을 치우면서, 어떤 옷가지들이냐면요, 자, 너가 입지 않아 왔던, 이너 와일은요, 한동안이라는 뜻입니다. 한동안 너가 입지 않아 왔던 옷을 싹 다 치우면서, 그리고,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refill, 리필하다. 콜라 리필하는 거, 그쵸? 이거 자체를 뭘로 리필하냐면요, 새로운 옷으로 리필하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너의 변화하는 취향과 어떤 그런 욕망에 기반하여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럼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옷장이 있는데 우리가 안 입는 거 싹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걸로 채우는 거죠. 이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소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 다음에 나올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죠. 그 다음에 또 옷장이 나오면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뒤에 보니까 자, 매 순간, 매일의 매 순간 우리 뇌가 나왔어요. 소재가 뇌로 바뀌었어. 3번 답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답이 3번입니다. 이해돼요? 뇌 얘기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위에 이 어떤 옷장 속에서 이 옷이 바뀌고 들어오고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뇌도 바뀌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추가 설명할 거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해석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 순간마다 너의 뇌는 평가한다. 어떤 연결고리를요, 뇌세포 사이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또 뒤에 이거 나온 거예요, 지금. 명사절. 그것들이요, 한동안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뇌세포들 사이에 어떤 그 연결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쓰면 버리고, 쓰면 하고. 또 그런 게 나오겠죠. 자, 만약에 그들이 그쵸? 뭐예요? 평가, 뭐죠? 네, 그쵸. 사용한다. 요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한다면, 그들은 해체한다. 그것들을 방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연결. 죄송합니다. haven't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면이죠. 네. 이 옷들을요, 한동안 이 기억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면 싹 다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다면 강화시킨다. 이런 연결을.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됐어요? 사용하면, 그쵸? 안 버리고. 안 사용하면 버리고. 됐죠? 다음 볼게요. 자, 1분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 문장 해석해 주세요. 시작! 십 초. 자, 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 문장 가져온 이유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자, think of A as B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A를 B라고 여긴다.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해가지고 혹시 몇 형식인 줄 아세요? 5형식이거든요. 5형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허락한다. 그가 파이를 먹도록 해가지고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호응이 이게 같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불렀다. 태영이를 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은 태영이가 학생이고 학생이 태영인 거잖아요. 그죠? 두 개의 개념이 같다라고 보는 건데 잘 보시면 지금 이 형태가
너는 생각한다. 너의 뇌를 너의 어떤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두 개가 지금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이 as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명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전치사 아닙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and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버렸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선생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나올 수 있고 명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as가 전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보호는 형용사 나올 수 있겠지만 as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자, as랑요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을 때는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being이 들어가요. 네, 생략이 돼요. 네, being은 as 뒤에 나올 수 있죠? 동명사의 형태로. 비동사의 동명사는 being이잖아요. 그렇죠? 되는 것. 변하지 않게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명사, 딱 보기에는 명사 나오고 형용사 갑자기 나왔네. 여기도 형용사 나왔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being 더하면은 다 명사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해석 다시 해볼게요. 자, 반면에 너의 어떤 뇌를요 너의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간주하고 또 되게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또 어떤 특정 나이까지 증가했다가 너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간주하겠지만 실제는 대절이다. 뇌는 항상 변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에 또 가져온 이유가 문장이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끝나고 분사구문만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이렇게 and를 사이에 두고 분사구문 이렇게 연결된다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해보겠습니다. 상상해봐라. 너의 어떤 옷장이요 스스로 치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하면서? 치우면서 모든 옷들을 너가 입지 않는 한동안 그리고 자동적으로 채우면서 그 자체를요 새로운 옷으로 채우는 거예요. 너의 어떤 바뀌는 선호와 어떤 그 욕망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네, 연습 꼭 해주세요. 알았죠? 문제 나옵니다. 다음 볼게요. 한 문제 더 하고 좀 쉴게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삽입 문제인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기도 요거는 좀 실험에 관련된 글인데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아무래도 약간 호르몬 이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참가자들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는 indulgence. 요게 무슨 탐닉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는 탐닉적이다. 하나는 탐닉이다. 자, 즉 뭐냐면요. 하나의 병 안에 있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라벨이 어떤 말하기를, 언급하기를. 반면에, 다른 하나는 건강한 선택. 죄송합니다. 건강한 선택이다. 그쵸? 어때? 맞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가 동사예요. 여기 주어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묶어주시고요. 자, 다른 하나는요, 건강한 선택인 반면에 이러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요, 강력한 영향을 준다. 그들의 어떤 몸에 있는 반응에, 쉐이크에 대한.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that 안에서 원래 이 that 안에 문장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while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 알아야 될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게 총 몇 개죠? shake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총? 여기 one이 나왔고요. 여기 the other이 나왔어요. 총 몇 개죠?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지금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개는요, 탐닉이라고 있고, 하나는 건강한 선택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탐닉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겠죠. 이걸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에 좋은 거, 하나는 건강에 나쁜 거. 근데 그러한 어떤 차이가요, 영향을 끼치는데요. 쉐이크에 대한 몸의 반응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요거 있잖아요. 하나는 건강에 좋고 하나는 탐닉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 그런가요? 아니면 참가자들의 믿음인가요? 믿음이. 여기 믿음이라 했잖아요. 실제는 아닐 수도 있어. 참가자들의 믿음을 그게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향을 끼칩니까? 끼친다고 했어요? 안 끼친다 했어요? 끼친다라고 했죠. 강력한 영향 끼친다라고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그 참가자들에 대한 탐닉 또는 건강한 이런 이미지에 대한 믿음이 영향 끼친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시 있어요. 힌트. 예.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측해 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안 믿는 거? 그쵸? 한번 써볼게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믿는 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동사 자체가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어떤 믿음이 영향을 끼쳤다가 있으니까 옛 앞에 있으면 그 앞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어떤 믿음이 있는데 이 한 개랑 the other 총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건강에 좋다 했잖아요. 하나는 탐닉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는 그러면은 두 개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 개를 지금 계속 역적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예측해보는 겁니다. 자, 안 믿는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아까 다른 거였잖아요. 그렇죠? 탐닉적이고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영향 끼쳤는데 영향 끼치지 않다라고 될 수 있겠죠. 영향 없음. 요 단계 앞에 나올 수 있는 후보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 나오겠죠. 네. 두 개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탐닉과 건강에 좋은 것이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음식에 대한 믿음은요, 영향 끼친다. 나돌리 버돌 수 있죠, 그쵸? 자, 우리가 하는 선택에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바이올로지 하면 생물학이죠, 그쵸? 근데 여기 생명활동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저는 생물학으로밖에 몰라가지고, 생명학, 생물학에도 영향을 끼친다. 음식에 대한 믿음. 아까 전에 주어진 문장, 뭐 음식에 대한 믿음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것 같긴 한데, 1번인가? 한번 볼게요, 한번.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쉐이크가 나와야겠죠? 주어진 문장에 쉐이크 있었으니까. 자, 예일대학교의 연구자들은요, 줬대요. 어떤 그 참여자들한테요, 두 개의 쉐이크 나온다. 쉐이크를 줬습니다. 하나는요, 고열량, 그 지방이 높은 620칼로리의 어떤 그 탐닉적인 어떤 쉐이크였고요. 다른 한 개는 저지방이었고, 130칼로리의 센스 쉐이크가 뭐냐면, 센서블 있죠? 분별 있는 좋은 어떤 쉐이크라고 하는 거죠. 1번에는 나오기 힘든 게 주어진 문장은 쉐이크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처음 설명하는 거예요. 실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사실상 두 개의 쉐이크는 똑같다라고 했어요. 똑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르지 않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내용물은 똑같지 않아. 하지만 믿음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졌어. 이해됐어요? 하지만 이걸 딱 본다고 해서 3번 찍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아니고 3번 찍으면 안 되는 게 3번 뒤에도 똑같다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뒤에 다르다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다르다가 나오는지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또 보세요. 해석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호르몬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한테 쉬운 걸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어렵게 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거죠. 볼게요 한번. 자, 그렐린 수치입니다. 그렐린이 뭐냐면요, 호르몬인데요. 어떤 호르몬이냐면 자극하는,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래요. 자, 급하게 올라간다. 스티플리 로우즈 하면 급하게 올라간다. 마실 기대감에 뭘 마시냐면요, 이 탐닉적인 어떤 그 쉐이크를 마실 기대감에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떨어진다. 급격히 그 후에 떨어진다. 자, 나타내면서 이 음료가요, 만족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세요. 이 지금 쉐이크가 내용물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기대감이 겁나 높아. 그리고 만족도 했어. 그러면 어떤 음료일까요? 탐닉적인 음료겠죠. 칼로리가 겁나 높은. 기대감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식욕이 확 땡기는 거 있잖아요. 마라샹궈 좋아해요? 마라샹 안 먹어요?
마라샹궈 겁나 맛있거든요. 저는 못 먹어요. 위험 때문에. 근데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에 마라샹궈에 대한 제가 중독이 걸려가지고 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마라샹궈인지 몰랐어. 근데 어떤 특정한 음식이 있는데 특정 음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엄청 맛있다고. 기대감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실제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먹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대감만 딱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대감 올라가는 거죠. 그럼 기대감이 올라가는 그 포인트는 되게 엄청 맛있다. 엄청 이 병 안에 있는 것이 천국에서 왔다. 이런 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어찌됐건 여기는 이제 고지방 요런 관련된 쉐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도 읽어볼게요, 한번. 자, 분별 있는 어떤 쉐이크에 대해서요, 그렐린의 어떤 그 수치는요,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플랫, 평평하게 유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살짝만 올라갔다. 기대감에서. 그럼 무슨 음료일까요? 칼로리가 낮고 저지방이고 맛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약간 음료겠죠, 그렇죠? 그들은요, 그것들은 쉽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도.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올라간 적이 있나요? 기대감이란 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떨어질 것도 없겠죠. 항상 기대감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내면서 음료가 불만족스럽다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 두 개 있잖아요. 두 개를 한 번에 묶으면은 이거 혹시 고지방 음료와 저지방 음료에 대한 믿음이 실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친 거 맞습니까? 그렐린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이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두 개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음료에 대한 실제 차이는 있었습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기대감만 가지고 바뀐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주어진 문장은요. 4번에 들어가야 돼요? 3번에 들어가야 돼요? 3번에 들어가야 돼요. 둘 다 결과에 대한 어떤 얘기잖아요. 그렇죠? 4번에 들어가면 안 되죠. 3번이 붕 떠버리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다시 보면은 이 두 개의 실제는 다 똑같긴 하지만 우리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그 음료에 대한 갖는 기대감이 실제 우리의 어떤 생명 활동, 거기에 영향 끼친다라고 하고 그 예시로서 3번, 4번 문장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 묶어가지고요. 뭐라 할 수 있냐면요. 우리 몸에 미친 영향의 예시죠, 예시. 네. 첫 번째 건 고지방, 두 번째 건 저지방. 근데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쉐이크의 어떤 내용물은 똑같았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어떤 믿음은 변화시켰다. 그들의 어떤 식욕 조절 호르몬을 변화시켰다. 이게 그렐린이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결론. 이해됐죠? 네, 답은 3번이고요. 1번 드릴 테니까 네, 저 해석해 주세요. 시작. 이 20초. 볼게요. 써보세요. 자, 제가 이거 아까 이 문장 좀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짝대기 있으면 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짝대기 뺐으면은 이 대절 같은 게 쫙 보여서 이거 나오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여기까지 두 번째 동사까지 보일 텐데 이렇게 묶여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쉽게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좀 제껴보시고 지금 대절 안에 문장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while이 생겼으니까 문장 두 개까지 봐준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사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서 앞에서 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꾸며주니까 이렇게 전체 묶어가지고 명사구가 되는 것이고 명사구는 주어자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동사 여기 있고 있으니까 여기 목적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이제 부사고 나온 거고. 볼게요, 한번. 자, 하지만 참가자들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는 탐닉적이고, 다른 한 개는 건강한 선택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몸의 반응에, 쉐이크에 대한.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렐린의 수치인데, 그게 뭐냐면, 동격입니다, 이거, 동격. 호르몬이다. 어떤 호르몬이냐면요,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근데 이게 주어죠, 그쵸? 얘가 주어고, 여기까지 묶여가지고, 동격이니까 꾸며주시고,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렐린 수치는요, 올라간대요. 급격하게 기대 안에서 이 어떤 그 탐닉적인 어떤 쉐이크를 먹는다는, 마신다는 기대가 많아서 급격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떨어진다. 급격히 떨어진다. 그 이후에 다 부사예요, 다.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자, 가리키면서. 분사구문 동사 나왔는데, 이 목적어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음료는 이제 만족스럽다. 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라고 해석합니다. 됐죠? 자, 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세요. 오.